안녕하세요, 한강비입니다. 지난 6월 5일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참으로 재밌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서학개미,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5대 큰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블룸버그의 자체 계산 결과 한국 투자자들의 테슬라 총 보유 수량은 테슬라 시총의 1.5%로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면은 무려 5대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들였는지 정말 크게 실감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6월 2일 기준 한국인들의 테슬라 총 보유 금액은 133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6월 2일 종가인 774달러로 나누면은 대략 1718만 주가 되죠. 정말 대단한 숫자이죠. 테슬라 대주주 현황표를 보면 1718만 주면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고 5등과 6등 사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만 해도 6등이 되는 건데요. 블룸버그가 계산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충 한국인들이 테슬라를 엄청나게 들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투자자분들을 위해 테슬라와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주가는 6월 5일 기준으로 대략 703.55달러, 머스크의 테슬라 임직원 10% 감축 메일을 이슈로 주가가 10%나 폭락한 상황이고, 이번 주 분위기가 좋지 못하면 충분히 다시 600대를 볼 수도 있을 구간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온 상태이며, 이는 상하이 대봉쇄로 인한 생산량 감소, 인플레이션, 점점 가속화되는 연준의 긴축 정책, 원자재 폭등 등 각종 대외 이슈 그리고 매크로 이슈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확히는 이 모든 이슈들이 한데 모이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미리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매크로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의 해소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주가도 날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지표는 어떨까요? 우선 RSI 수치는 대략 42 정도로 여전히 과매도에 가까운 구간을 형성하는 중입니다. 그만큼 매수에는 더 적합할 시기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더해 다행히 MACD 지표상으로는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것이 보이며,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열심히 지지하며 이를 이탈하는 광경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2분기 예상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테슬라의 분기별 인도량을 거의 정확하게 맞추기로 유명했던 트위터 트로이 테슬라이크, 그가 이번에 예상하는 2분기 인도량은 대략 24만 9천 대입니다. 월가 예상치는 27만 6천 대로 이보다도 더 높은 수치인데요. 그가 예상하는 22년 전체 인도량은 140만 대로 딱 작년에 비해 5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가 상하이 공장의 부족분은 새로 오픈한 두 공장을 포함하여 다른 공장들에서 최대한으로 메꾸는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5만 대보다는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월가가 예상하는 2분기 실적은 EPS 2.14달러 그리고 매출을 대략 18빌리언 정도입니다. 지난 1분기 예상치보다도 더 적고 실제 실적에 비해서는 3분의 2밖에 안 되는 수준이 있죠. 일단 실적이 이 정도 이상만 나와도 선방했다라고 할 수가 있으며, 적어도 EPS가 2.14 밑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주가에 추가적인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한 건 바로 2분기부터 그동안 진행했던 가격 인상 효과가 슬슬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의 30%나 인상한 가격의 효과가 기가 상하이 생산량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기를 바라야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낮아지는 중입니다. 현재 기준의 PE는 약 95로 테슬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인데요. 여전히 객관적으로는 높긴 하나 계속해서 매력적인 가격대로 변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의 실적이 아닌 미래에 예상되는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면 그 매력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바로 1년 선행 EPS 예상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포워드 PE는 무려 44라는 수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심지어 2년 선행 예상 실적을 가지고 계산한 PE는 34 수준으로 워낙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는 테슬라이기에 이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때 딱히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거의 50% 이상에 가까운 성장률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다만 상하이 대봉쇄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점점 가혹해지는 매크로 이슈,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덕분에 월가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개월 전에 비해 무려 65달러나 낮아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략 평균 915달러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8개의 기관이 목표 주가를 내렸고, 심지어 테슬라의 매우 긍정적이던 웨드부시도 목표 주가를 400달러나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의 목표 주가는 평균 1년 후의 주가를 가늠하는 수단이기에 지금의 매크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수순이기는 합니다. 한편 최근 있었던 테슬라 내부자 매매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옵션을 행사하고 주기적으로 주식을 팔아온 몇몇 임원들의 매매 외에 딱히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워트레인 부문 수석 부사장인 앤드류 바그리노는 계속해서 꾸준히 3,500주씩 옵션 행사와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 외에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은 6월 5일 기준으로 2.99%입니다.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지거나 한 건 없으며 유독 공매도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 공매도 잔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정황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년의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네요. 다만 최근 있었던 몇몇 이슈와 하락 때문에 현재 옵션의 경우 하락을 점치는 풋옵션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상태입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 $700에 가장 크게 걸려있고 그 다음으로 $650, $600에도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상으로만 따진다면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나 이는 역시나 현재 테슬라의 실적이라던가 펀더멘털보다는 대외적인 매크로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 환경이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야겠습니다. 한편 투자자 포지션도 1개월 사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전체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기존의 $948에서 $835로 떨어진 건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높은 가격에서 유입된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한 후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며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750 선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몰려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있는 최근 주요 이슈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테슬라가 10%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이슈가 일론 머스크의 메일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일단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의 메일에서 super bad feeling, 즉 경기 침체에 대한 강력한 걱정이라는 문구는 메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이러한 말을 쓴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번지고 또 주가의 큰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또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임직원 10%를 줄이겠다고 한 것은 정확히는 사무직 대상으로만 10% 감원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사무직 인원은 대략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로 감원 대상이 되는 인원은 3,000명에서 4,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기업 전체로 따진다면은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현재 기준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기가팩토리 때문에 제조 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임직원 수는 전체적으로는 더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적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8월 19일 날 예정되어 있던 테슬라의 2022년 AI 데이가 9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정확히는 그때까지는 옵티머스, 테슬라 봇의 프로토타입이 작동할 수 있다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인데요. 일단 9월 30일 날 있을 AI 데이를 통해서 옵티머스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공개했었던 모델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미 말을 했는데요. 과연 디자인이 어떤 방식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대략 4달 정도가 지난 후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FSD의 더 진화하는 모습을 AI 데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도주 컴퓨터가 이제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였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테슬라의 각종 보조 지표와 최근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실적과 기업이 바라보는 미래 그리고 이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과 기술력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그런 만큼 기업은 여전히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밝은 미래와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지금의 시간을 충분히 잘 견뎌낸다면은 많은 주주분들께서 추후에는 큰 이득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테슬라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